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투자 유망 지역 중에서 일광 신도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광 신도시는 부산에서 외곽 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미니 신도시입니다. 이 미니 신도시를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이 일광 신도시가 앞으로 어떤 곳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도 되는 지역인지, 아니면 앞으로 일광 신도시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 유망 지역 베스트 5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 전에 보셨던 동영상을 통해서 특히 북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그 다음 여러 주변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광 신도시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설명은 아마 유튜브라든지 다른 강의 때도 많이 없었을 건데, 저는 일광 신도시를 굉장히 미래 전망이 크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큰 지역이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일광 신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 1월달에 2020년 1월달에 일광 자이 프로지오랑 일광 이 편한 세상, 요 두 군데가 입주를 하기 시작을 했고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자이랑 이 편한 세상이 일광 신도시에 들어오게 되면서 950만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도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리미엄이 바다 보이는 뷰, 특히 바다 보이는 뷰는 1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거의 7천에서 8천 이상씩 다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요즘 전세가 조금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이런 시점에 일광 자이랑 일광 이 편한 세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올해 이제 3월 말 4월 초부터 동원 1차랑 이지더원 요 두 개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동원 1차랑 이지더원 아파트는 1100만원에서 1200만원 가까이 분양가를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지동원과 동원 1차는 지금 분양 가격이 조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좀 작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원 1차 같은 경우에는 바다 보이는 쪽은 프리미엄이 5천에서 7천까지 붙어 있고, 그 다음 동원 1차 저층은 500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일광 신도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지역인지, 아니면 그냥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지를 제가 오늘 요 PPT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광 신도시는 총 37만 평의 계획 세대 되어 있습니다. 총 우리 아파트 세대가 주택 전체 건설호수가 9,654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세대가 안 되는 아주 미니 신도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주택 중에서 보통 한 3,000세대 이상이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나머지 한 6천 몇 세대가 일반 아파트 우리 분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광 신도시는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거의 올해와 내년 정도면 거의 다 이제 입주가 다 끝나는 이런 시점에 이제 막바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 초에 공급 물량이 몰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전세값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 프리미엄 값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일광 신도시가 앞으로 성장할 지역이고 앞으로 좋아질 지역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일광 신도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흘러 들어올 곳인지 아니면 떠날 곳인지, 아니면 이 지금 아파트 새로운 공급 물량을 다 못 채울 지역인지를 그 두 가지만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아마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 유망 지역 베스트 5에서 이야기했듯이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날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발 가능한 지역,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변화가 많은 지역들 있죠. 지하철이 없다가 지하철이 생기는 지역,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 다음 백화점, 그 다음 대형 유통마트, 마트 같은 이런 좋은 시설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이런 지역인지, 호재가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판단해 보면 앞으로 투자할 지역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수도 적정한
일강 신도시의 그런 아파트 세대수를 볼 수 있고, 또 여기는 일강자의 앞에 있는 여기는 거의 또 단독주택 세대로서 우리 저번에 그 온비들 통해 가지고 이거 청약을 해가지고 막 엄청난 경쟁률로 해서 다 된 거 있죠. 여기는 아마 3, 4층 정도 나오는 주상 우리 그 쉽게 얘기하면 점포주택 지을 수 있는 이런 땅들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강 신도시에 대한 이런 설명을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강 신도시의 미래는 저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일강 신도시는 정관 신도시처럼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은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질 지역입니다. 지금은 부전역에서부터 일광역까지 38분 만에 지하철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3월 달이 되면 일강 신도시에서 울산까지, 울산 태양항역까지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 부전역에서는 울산까지 또 연결이 되지만 또 부전역에서는 또 내년 상반기 정도에 김해, 장유를 지나서 그다음 창원, 마산까지 연결이 되는 부전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울산까지, 왼쪽으로는 창원, 마산까지 연결되는 이제 지하철이 완전히 개통되는 이런 시기가 내년 상반기에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일광역은 앞으로 끊기는 지역이 아닌 계속 연장될 수 있는 확장형 도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또 일강 신도시역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일강역에서부터 해운대 신시가지까지는 지하철로 한 20분만 가면 요 해운대 신시가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입지 면에서도 지금은 약간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뭐 좀 한쪽에 그냥 위치하고 있는 미니 신도시 같은 그런 개념이지만, 이게 울산까지 연결이 됐다고 하면 울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일광 신도시의 주거지로서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관 신도시에서도 일광 신도시 쪽으로 지하철의 접근성을 또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 저는 가장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동부산 관광단지의 개발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동부산 관광단지가 계속 미루고 오다가 이제 롯데에서부터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내년 아마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개통을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할지를 제가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 개발권의 최중심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일광 신도시입니다. 지하철로 2코스만 되면 동부산 관광단지에서 지하철 2코스만 가면 일광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광 신도시는 이 동부산 개발권에서 위치하고 있는 여러가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올해 2월달에 이케아,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그 다음에 동부산 관광단지에 일하는 많은 이런 직장인들, 좋은 직업에 있는 요 직장인들이 앞으로 요 주거지를 앞으로 어디로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돈이 많거나 좋은 또 직급에 계시는 분들은 뭐 해운대, 센텀시티나 마린시티 뭐 이런 쪽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정규직에 있는 분들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아파트 가성비 이런 걸 따져봤을 때도 일광 신도시 쪽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해운대와 가까이에 있는 일광 신도시는 미래가 굉장히 밝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 엄청난 규모의 우리나라에서 아울렛 중에서는 랭킹 3위 안에 드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장군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 힐튼 부산이고, 그다음 아난디 펜트하우스도 지금 벌써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한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달에 오픈했던 이케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 조용한다 하지만은 이제 저도 엊그제 갔다 왔는데 규모도 굉장히 크고 많은 분들이 요 이케아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앞으로 만들어진 오시리아 관광단지 가장 핵심적인
테마파크가 내년 아마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정도에 오픈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 다음 아쿠아월드, 그 다음 국립부산과학관, 요거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들이 어려가지고 국립부산과학관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입장료도 공짜고, 굉장히 애들하고 같이 또 가게 되면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친환경 리조트와 유스 호스텔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젊은 우리 친구들, 특히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우리 배낭족 이런 분들이 요 일광 신도시 근처에 있는 요 오시리아 관광단지 쪽으로 많은 분들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해남부선 8개역이 또 새로 생겼죠. 원래는 일광에서 태화강역까지 연결되다가 중간에 서생역, 망향역, 서남역이 또 만들어지면서 요 역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지면서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일강 쪽으로 밑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울산, 강여시에 있는 분들이 지금은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부산 울산 고속도로 비싼 톨게이트비를 내고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이제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지고 나서는 아마 내년부터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울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울산에 집을 선택해서 울산에서 출퇴근해야 되지만,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요 일강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비율들이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강 신도시 주변에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순환도로 등이 많이 개통이 되면서 일광역과의 그런 접근성과 그 다음에 동해 부산 울산 고속도로, 그다음 동해선 아까 말씀드린 복천 전철들 여러 가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동부산 쪽 끝이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입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작년에 4월 착공했는데 6월 착공했죠. 2021년 5월 정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금 지역에 롯데아울렛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에 동부산 테마파크가 롯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년에 테마파크 착공하는 이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부산 테마파크는 4개의 테마별 사계절 전체 체류형 이런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아울렛, 국립과학관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지금 엄청난 이런 직계 효과를 자랑하고 있고, 주변에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는 시설과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동부산 테마파크는 앞으로 동부산의 아마 아주 핵심적인 장소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 오시리아 여기는 아시아 최초 유럽형 테마파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간 한 35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기 위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350만이면 한 달이면 한 30만 정도가 오고,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 온다고 봤을 때 엄청난 많은 분들이 이쪽에 놀러 오게 되고 구경하게 되는 동부산 아마 중심이 될 지역이 요 오시리아 여기 관광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부건설이 엊그제 여기 지금 2020년 3월 6일날 요 일자 우리 신문에 나왔는데요. 동부건설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형성되어 있는 오시리아 테마파크 상가가 지금 동부건설로 511억 규모로 이렇게 신축 공사를 한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테마파크 가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도 배가 고프면 또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쇼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동부건설에서 오시리아 테마파크 상업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부산 아쿠아리움 요 사진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면 애들이랑 이렇게 가서 구경도 하고 돌고래가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도 직접 한번 볼 수 있는 아마 체험형 이런 관광단지가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케아에서 국내 최대 테마파크까지 오시리아가 지금 뜨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인데요. 면적도 어마어마하지만 366만 제곱미터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이 땅 넓이뿐만 아니라 요 들어가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 그리고 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모들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거의 여기서는 체류형 가서 그냥 놀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활하고
우리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 이런 것들을 직접 여기서 놀다가 다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돈을 다 쓰고 가라 이런 이야기겠죠. 뭐 롯데 아울렛도 있죠, 이케아도 있죠, 그 다음에 놀이시설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상업시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에서 막 돈을 다 쓰고 막 이동해라. 호텔도 있고 아난디 코브 또 리조트도 있으니까 뭐 그런 개념의 전체적 엄청난 규모의 요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케아가 올해 2월달에 오픈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이케아 단지가 지금 총 5군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거의 다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요 부산 기장군 특히 이케아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최초의 요 이케아 지점을 요 동부산 기장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산 인구 350만만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부산 인구와 그 다음에 울산 인구, 그 다음에 경상남도 인구, 그 다음 대구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000만 명, 그래서 동부산권의 1000만 인구를 보고 저는 이케아가 여기 부산 지점, 여기 기장군에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은 이케아 안에 뭐 우리 이케아라는 회사가 원래 스웨덴 업체 국적의 요 회사인데 안에 들어가면 뭐 여러분들이 막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디자인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가구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면적을 자랑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가구를 보고 이렇게 했던 좀 제약이 많았는데 여기는 매장도 클 뿐만 아니라 막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가구나 여러 가지 이제 사야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필수품들이 이쪽에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쇼핑 문화 시설들이 또 이케아에 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동부산 테마파크와 그다음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그다음 이케아가 이렇게 세 군데 연속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 문화예술단지, 국립과학관, 그리고 패밀리랜드, 그다음에 뭐 요 옆에는 또 해동연구사도 있고요, 국립수산과학원도 있고, 랜드마크 호텔이라든지, 그다음 프리미엄 콘도, 휴양 콘도미니엄 식으로 해서 이 규모 자체가 막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동부산 관광단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유스 호스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동부산 전체에 하나의 그 초집중된 이런 관광 프리미엄 단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케아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이죠. 뭐 제일 처음 만들어진 2014년에는 광명, 17년 고양, 그 다음에 2019년도 기흥, 그 다음에 2020년 동부산. 그래서 네 번째네요. 네 번째로 우리 부산의 동부산점에 입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1월 오픈 이런 부분이죠. 2019년 12월 달에 이케아가 파워스토리가 서면에서 만들어졌을 때 저는 직접 가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아마 그때도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많이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뛰어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앞으로 젊게 바뀐다고 하는 신문 기사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계획도가 친환경 요 리조트 있죠. 1번, 2번 트렌디스토어와 유스호스텔, 유스타운, 트렌디타운 이런 식으로 해서 힐튼 호텔에 기점을 두었던 이런 숙박시설이 요 주변으로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런 숙박시설로 계속 확장되고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랑 이런 여러 가지 숙박형 시설들이 이렇게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체류용 관광으로서 또 쇼핑도 하고 또 즐길 수 있고 또 요 메디타운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의료기술을 활용한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치료 이런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점하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아마 숙박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국내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이쪽에 와서 즐길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테마를 이용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아 문화예술단지에 트렌디 유스타운 사업자를 찾았다 하는 이야기도 이쪽에 나와 있는 정도로
앞으로 뉴스타운 개발 계획 조감도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바다를 끼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이런 건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근처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동부산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은 2014년 오픈을 했고요. 지금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2016년도에 또 개관을 했고, 우리나라 그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우리 자녀를 둔 우리 가족분들 아니라 또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쪽에 와서 또 구경도 하고 또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부산 힐튼 호텔이 아란티 펜트하우스도 2017년도 개장을 해서 성황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처에는 또 골프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경상권 사람뿐만 아니라 저 서울 수도권 사람들도 여기 와서 또 골프도 치고 또 호텔에서 또 머물기도 하면서 이렇게 또 주말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대로 박사 TV에서 특히 최근에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투자 유망 지역 중에서 일광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투자 유망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요 일광 신도시라고 하는 곳은 앞으로도 지하철도 개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연장될 뿐만 아니라 이 지하철 연장선이 앞으로 왼쪽으로는 우리 창원 마산까지 연결되고, 저 오른쪽 동쪽으로는 동해안을 따라 가지고 울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경주까지 연결되고, 경주에서 포항까지 연결되고, 포항에서 영덕 삼척까지 또 강릉까지 연결되는 앞으로 KTX급 우리 빠른 열차도 지금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022년도에 개통할 예정으로 아주 빠르게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안 시대가 이제 열리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이 일광 신도시는 끝이 아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보니까 확장성이 되게 큰 지역이라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서울 쪽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 특히 아파트 한 채를 살고 계시는 우리 많은 그 분들이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은 올라가지고 기분은 좋지만 이 아파트 한 채밖에 없다 보니까 뭘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우스 푸어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좀 부족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수도권 사는 분들에게 나중에 여유가 된다고 하면 우리 특히 부산 일광 신도시 쪽에 세컨하우스의 개념으로 아파트를 하나 가져가시라,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제주도라든지 거제도처럼 어떤 섬에 가가지고 내가 별장을 산다든지 아니면 호텔에 어떤 분양권을 산다든지 이런 투자도 좋지만은 제2의 도시인 부산, 특히 기장군 쪽에 있는 저 동해안 라인 쪽에 이런 시작되는 일광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아주 가격도 지금 저렴하지만 세컨하우스의 개념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별장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12%고 매년 재산세가 또 4%씩 내야 되는 엄청난 세금이 비쌉니다. 근데 아파트는 우리 85제곱미터 이하면 1.1% 취득세 내고 재산세도 되게 좀 저렴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나중에 겨울철에 따뜻한 지역을 원하시는 이런 분들은 특히 부산 기장군의 일광 신도시 쪽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바다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역도 가까우면서 어디든 또 다 갈 수 있는 이런 접근성 좋은 일광 신도시를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린시티의 바다 뷰를 보는 그런 광경과 일광 신도시의 자연적인 이런 뷰를 보는 광경도 한번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위해서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일광역에 놀러 오셔가지고 일광 해수욕장도 보시고 일광 신도시 쪽에도 아파트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확장될 수 있는 일광 신도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구경 한번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